또 하이닉스 좋지 않습니까? ADR 상장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이크론 대비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쨌든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접근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코스피 부진속 매수 기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점이라고 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점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시장에는요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의사를 결정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매수 의사를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매수 의사와 매도 의사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이 가격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는 지점의 그 가격을 저점을 맞추고 고점을 맞춘다?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종목이 이 시장에 대비해가지고 시장 분위기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혹은 평가 절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평가가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그게 내 보유 종목이다, 그러면 매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 저점이다, 고점이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좀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이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 특히 반도체 빅4가 하반기에도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방향성이 위에 있는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이 공급자 우위 구도 속에서 결국에는 방향성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방향성 자체는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추세 흐름 자체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러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는 이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반도체 빅4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 때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빅4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ESS 모멘텀이 강하고 또 소재주들이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바이오라든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테마주들은 여전히 힘든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상반기는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금리에 대한 환경도 여기 한몫을 더 한다라고 보거든요. 상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를 2차례 하네, 3차례 하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CPI, PPI 잘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황이에요. 임상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적에 더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고 싶은 답변은 뭐냐면, 종목을 잘 선택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가정하에 봤을 때는 지금 지수 레벨이 저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접근하기 괜찮은 것은 맞는 것 같다. 고점 대비 많이 밀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빅4는 전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우위를 어디에 더 높게 주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뭐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확률적 우위는 이 반도체 빅4 종목들이 전고점을 회복해줄 가능성, 하반기에 회복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미국에서요. 어쨌든 이 AI 병목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이 전력망 인허가 절차 자체를 미국에서 간소화를 해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보다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반도체 업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전력 병목이 가파르게 빠르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세 뷰를 다 전환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저는 전력 병목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전력 병목에 대한 우려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반기 때만큼 하반기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상반기 때는요, 이 기대감, 그러니까 내년 실적도 반도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가격이에요, 지금은. 자, 근데 올해 하반기 때는 어쨌든 실제로 숫자가 꾸준히 좀 잘 증가하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8년도 구체적인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힘든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공백기 안에서 영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되 다만 완만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완만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 자체를 상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진 삼성전기라든지 또 하이닉스 좋지 않습니까? ADR 상장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이크론 대비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쨌든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접근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많은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3분기 스탠스가 뭐냐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조금 분할 좀 접근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저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변동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는 상방향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하방향으로 가더라도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막 4%, 6%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과거 시장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LG전자 20만 원 아래 조정은 매수 기회일까요? 35만 원 목표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이 LG전자에 대해서 7월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고점 대비 60% 밀렸기 때문에 좀 과대 낙폭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연중 흐름으로 봤을 때 작년 그 종가죠. 작년 연말 종가 대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히려 상승 흐름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고요. 5월 후반에서 6월 급등이 나왔었던 100% 넘게 급등이 나왔었던 것이 뭐냐면 결국에 이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이 방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잖아요. 이 협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 그 부분만 사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상승 흐름만 싹 빼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LG전자는요, 원래 징글맞게 안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전업체로서의, 가전업체, 제조업체로서의 이 LG전자는 이 리레이팅 요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어쨌든 지금 반년 만에 100%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기업 체질 변화에 대한 리레이팅 그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적 잘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원래는 1조 초반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1조 5,800억 원인가가 나왔죠. 그 말은 뭐냐면 예상치를 어쨌든 넘어섰어요. 그러면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잘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장 쪽 되게 잘 나왔고요. 우리 가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에어컨 판매량이 어쨌든 좋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가전 구독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번 실적, 문제까지는 아닌데 이번 실적에 포함된 것 중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관세 환급금이 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일회성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 4.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3분기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3분기 때는 어때요? 이 2분기 때처럼 일회성 비용, 이 관세 환급금이 포함이 안 됩니다. 순수 수익으로, 사업 수익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분기, QMQ 대비,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YOY 기준으로 오를 수가 있겠지만 QN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봤을 때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QNQ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전력 설비는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오면서 ESS 쪽에 굉장히 좀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2차 전지도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 쪽에 더 주목을 하기 시작할까요? 다음 분기 실적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죠? 이쪽에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질문 주셨던 증권가에서 목표가 35만 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대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죠.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쨌든 로봇 사업들이 어쨌든 하반기 때 뭐 액추에이터, 막시움, 이 생산 라인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클로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실제로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 여기서 실적에도 이 칠러 있죠, 칠러.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 매출이 이익에다가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리레이팅에 대한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러면 35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신중하게 조금 봐야 된다. 3분기는 조금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